경험이 많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경험을 재료로 사유를 하고 스스로를 갈고 닦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양의 경험을 빌미로 그 경험에 사로잡혀 이를 그르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광해군이 꼭 그랬습니다. 세자 시절 분조를 이끈 경험을 통해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렀으나 어리석은 선왕의 질투와 신하들의 음모로 오랜 기간 동안 살얼음판을 걸어야 했습니다. 높은 인기와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시작부터 강한 왕권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런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내 편의 신하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옥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끝내 왕권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옥사를 일으켜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왕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반정으로 몰락하고 말지요. 만약 그가 경험에 매몰되어 선왕과 신하들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경험을 재료로 더 고민하고 사유하여 지혜를 끄집어낼 수 있었다면 우리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경험에 사로잡혀 과거의 망령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경험으로부터 피해의식이 아닌 지혜를 끄집어내 다음 일을 모색할 것인가? 오늘 영화 코너에서는 광해군과 관련된 작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24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마룬5의 Moves Like Jagger였습니다. 믹 제거죠. 믹 제거가 춤을 잘 추나?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정미선님, 과거를 거울 삼아 앞으로 나아가길 제 자신에게 한 번 더 다독여봅니다. 그렇죠. 역사를 읽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1570님, 미세먼지가 많아서요 얼굴이 근질근질하네요. 허지웅쇼 들으면서 힐링할게요. 오늘 미세먼지 많나? 아예 없지는 않아서 오늘까지는 좀 흐리거나 좀 맑거나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내일부터는 또 다시 비 오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좀 많습니다. 준비해야 될 게 있으시면은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허수진님, 웅디 주말에 도서관 가서 웅디 책 빌리려 했더니 모두 대출 중이네요. 웅디가 인기 있는 작가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빨리 순번이 돌아와서 우리 허수진님이 읽을 수 있기를 바라며 빨리 다음 책 써야 되는데 쓰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죠. 영화와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오늘은 청취자 이영경님이 추천해주신 영화로 골라봤는데요. 이병헌, 류승용, 한효주 주연의 2012년도 작품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많이 봤죠. 1200만 명이 관객이 들었었고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당시 뭐 극장을 안 가셨더라도 이후에 뭐 TV나 케이블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영화 추천해주신 이영경님께는 먹는 피부 영양제 밀크세라마이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월요일에 이 영화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은요 문자 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전하, 사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그깟 사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이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오?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딕션이 좋습니다. 그렇죠. 역시 또박또박 들리죠. 역시 이병헌 배우의 딕션. 그렇죠. 명불허전입니다. 심지어 지금 나온 이 장면이요. 예. 그 영화 촬영할 때 거의 초창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엄청나게 감정을 올린 상태에서 연기를 했는데도 뒤로 갈수록 힘을 뺐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병헌 배우는 참 어느 영화에서든지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맞아요. 뭐 막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왜 이제 배우도 네. 연기하다 보면은 네. 이 영화 산으로 간다 이런 느낌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도 잘하죠. 그러니까 이제 협녀 보면은 얘기해버리는. 협녀 보면은 네네. 이병헌 배우가 난 혼자 살겠다. 난 혼자 살겠다라는 눈빛을 하고 혼자 막 정말 미친 연기를 막 하는 거야. 다른 장면이랑 안 맞아. 근데 혼자 완전히 너무 뭐 광기 흘릴 정도로 너무 멋진 연기를 하니까 네네. 정말 정말 열심히 하는 배우다. 그쵸, 예.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죠.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그 음악계는 우리가 해외로 수출하는 BTS가 있다면 예. 영화계는 이병헌 배우가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아하. 이 영화 찍을 당시가 아마 지아이조 맞아요. 그 찍을 때랑 겹쳤다고 네, 그쵸. 들었는데 맞아요. 야,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서 다른 영화를 다 제끼고 어허. 이 영화를 꼭 자기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1인 2역이라는 배우 1인 2역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인 줄 착각이 들 정도로 톤, 뭐 발성, 표정, 손짓 전부 달라서 이게 1인 2역인가 어떤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 흔히 점을 찍고 다른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눈 밑에. 여기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도 똑같은 옷을 입고도 전혀 다른 맞아요. 사람으로 연기하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쵸. 이 영화 때문에 광해군에 대한 재평가나 혹은 그렇죠. 광해군에 대한 이미지가 전보다는 많이 좀 달라지기도 했고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병헌, 류승룡, 한효주 주연의 2012년도 작품 15세 관람가 등급의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남은 평론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이 영화를 통해서 광해군이 이미지가 좋아지긴 했는데 네네. 사실 이 영화 속에서 광해군을 연기한 건 그 극 중에 가짜 광해군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하선이었죠. 상황이 좀 안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예.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데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예.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예. 이런 거를 이제 팩션이라고 네. 한국어식 영어인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했대 그 소설적인 그런 내용을 이제 차용해서 같이 정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네. 그러니까 이제 역사처럼 뭐 보여지는 팩트를 기반으로 픽션을 썼다 해서 이제 그쵸. 팩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그런 거죠. 방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실제 일이 아니고요. 예. 근데 이게 그래서 예. 좀 촬영할 때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뭐냐면 예. 촬영을 할 때는 제작비를 좀 절감하고 좀 효과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고궁 거기서 촬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역사학자들이 이 광해군 시대에는 이 고궁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서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건 팩션이니까 예.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이렇게 좀 실제 고궁을 보여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안 돼가지고 네, 세트를 지어가지고 또 만들었다는 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저는 네. 안 빌려준 게 잘한 거다.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그래도 지킬 수 있는 거는 다 엄청나게 거기서 그 지키는 게 선까지는 좋지. 지켰다. 네. 그 대부분의 궁궐이 다 불탄 상태였기 때문에 광해군 네네네. 시절은 아, 예. 이 굳이 궐이 필요하면은 뭔가 공사 중인 궐 이런 걸 보여줬으면 좀 더 리얼리티가 살지 않았을까. 네. 근데 아마 그 부분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 보여지기는. 네. 자, 우리가 애청자 이영경님이 이 영화를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광해 왕이 된 남자를 골라봤는데요. 1,200만 명의 관객을 모은 영화였습니다. 그쵸. 이게 영화가 사극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 사극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깰 수 있다. 그렇죠. 네, 사극 고리타분해, 지루해, 진부해, 뻔하겠지 뭐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200만 명 보셨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못 보신 분이 있다면은 이 영화는 진짜 저는 재밌어요. 이거 되게 좋아했나 보다. 좋아했어요. 어. 그러니까
개봉 당시에도 봤는데 이걸 예. 다시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정말 새롭더라고요. 또 그렇죠. 이 요소에 또 위트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위트와 그리고 이 짧은 기간에 왕으로 진짜 왕으로 변모해가는 그런 모습이 위화감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쵸. 우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면서 또 그 주변 그 허균이라든지 뭐 도부장이라든지 그 주변 인물들까지 쫙 이렇게 흡입하는데 그대로 되게 정말 완성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가 흥행해가지고 이후에 추석에는 거의 대부분 사극이 흥행을 했죠. 네, 이 2012년에 광해 왕이 된 예. 남자가 이제 흥행을 성공했고, 예. 근데 그 전에 최종병기 활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아이, 그건 좋지. 그렇죠. 최종병기 활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광해가 또 추석 때 성공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상 나왔죠. 그리고 2016년에 사도라는 작품 나왔죠. 그렇지. 예, 그리고 나서 또 남한산성 작품도 나왔잖아요. 남한산성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추석 때는 사극을 보는 게 일종의 지금 공식 같은 그런 지금 기록 같은 것들이 세워졌던 거죠. 저는 지금 거론된 작품들 중에 남한산성이 최고거든요. 남한산성은 정말 최고예요. 맞아요. 사극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최고인데 흥행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영화를 볼 때 예. 사극이라는 것은 볼거리에 굉장히 많이 시선을 맞추잖아요. 근데 남한산성 같은 작품은 말을 통해서 액션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액션이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또 그 관객의 입장에서는 너무 말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게 썩 좋은 흥행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또 이제 패배의 역사라서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 광해 이후의 얘기잖아요. 남한산성이 맞아요. 예, 바로 이어지는 네. 그러니까 이제 광해가 반정으로 물러나고 그렇죠. 능양군 인조가 이제 등극을 맞아요. 해서 온갖 삽질을 하면서 네. 나라를 완전히 무릎을 꿇느냐 마느냐로 예. 이제 극 중에 또 여기도 이병헌 배우가 또 그러네요. 등장을 하잖아요. 예. 김윤석 배우와 함께. 사극인 이병헌. 네. 근데 이 영화가 광해가 이병헌 배우의 사극 첫 번째 영화 아닌가요? 네, 그렇죠. 첫 번째 영화죠. 그러니까 이병헌 배우가 사극하고 또 어울리는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이 영화 그 맞아요. 전까지만 해도 그 달콤한 인생에서의 네. 그 느와르물에서의 그 딱 양복 입고 그렇습니다. 깔끔한 모습, 중저음의 목소리.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 정말 제대로다. 그리고 사극과는 진짜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죠. 이 영화를 통해서 이게 사극인지도 약간 솔직히 말해서 사극인지도 이병헌 배우만 보면은 잊을 정도로 네. 와 이게 그냥 그대로 흡입력이 있는 영화 같아요. 우리 청취자 김윤희님, 광해 전 시어머님과 단둘이 봤던 영화예요. 함께 본 첫 영화. 첫 기억이 좋아서요. 최근까지 시어머님은 저의 영화 메이트입니다. 어이구. 중요하죠. 첫 영화를 좋네. 누가 봤는데 그 영화가 어땠냐 인상이 실은 계속 이렇게 쭉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요때 막 진짜 별로인 영화를 봤다. 그 이유를 같이 네. 영화를 안 보시는 거죠. 그렇죠. 박현숙님, 광해 왕이 된 남자 보면서 우리 식구들 모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이병헌 씨 연기를 보면서 뭉클했습니다. 최은숙님, 광해 하면은 방 안에서 힘쓰면서 볼일 보는 장면만 자꾸 생각이 나요. 야, 난 기억 안 나는데. 안 나요? 갑자기 애와트를 들라 해라. 그리고 쾌변을 하면 경화하리옵니다. 볼일을 보는데 주변에서 그 볼일 보는 거를 다 보고 있고 볼일을 보는 그 내용물을 가지고 또 건강을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까지 나왔죠. 정말 왕이란. 오현주님. 광해 한참이나 웃고 한참이나 울었던 영화를 기억을 해요. 소울은 하선이가 왕이 됐음 했어요. 강은미님, 광해 신랑하고 몇 번이나 보고 또 봤던 영화네요. 이병헌 씨 명품 연기 짱 해주셨는데 또 이제 시간이 꽤 지난 영화입니다. 2012년도 작품이니까 줄거리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광해가 식사를 하던 중 그 식사를 먼저 먹어보는 이제 시녀들이 있었잖아요. 봤더니 거기에 독을 누가 숨겨놨던 거죠. 그러면서 이건 누가 광해를 독살하려고 한다. 그러니 대역을 좀 데려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선이라는 광대를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잠시 이 광해가 몸져 누운 사이에 이 하선을 광해 대역으로 내보냈는데 일이 희한하게 계속해서 광해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하선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는 거죠. 네. 우리 0135님이 오늘 녹음 방송인가요? 저번에 광해 주제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광해 주제로 뭐였지? 광해를 주제로 했던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백은하 소장님이 이병헌 관련 책을 냈을 이병헌 씨 배우론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이병헌의 베스트 5 작품을 얘기하면서 광해를 좀 언급한 적이 있었죠. 네. 네. 0135님 녹음 방송 아니고. 오, 역시 예리하신 우리 청취자분. 그러네요. 네. 녹음 방송을 안 해요 저는. 자 광해. 두 분 다 당연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두 분 다 재밌게 보신 거죠? 그렇죠. 아니, 예. 굉장히 좋게 저는 봤죠. 그리고 이 막판까지 이렇게 긴장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막 하고 왕이 되고 싶습니다. 막 네. 내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막 이런 제안까지 하고 네네. 이렇게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그런 장면까지도 정말 이게 마지막까지도 재밌었다. 그쵸. 네, 그래서 마지막 끝 장면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네네.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작품처럼 1,000만 관객이 넘는 영화는 그게 뭐 영화를 잘 만들었건 못 만들었건 단순하게 영화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 맥락에서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때가 그 선거 때였죠. 그렇죠. 대선 전이었고 그래서 이 개봉 시기를 잡을 때도 딱 10월, 그러니까 추석이라는 게 사극의 이후에는 이제 사극은 추석이다라고 했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대선 2달 전에,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정해졌을 때 개봉을 해야지 이 영화를 보면서 각자의 왕의 모습, 대통령의 모습을 또 여기다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개봉 시기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영화도 영화이지만 영화가 사회와 어떻게 결합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로 광해 왕이 된 남자는 굉장히 좀 좋은 그 예를 남겼던 거죠. 야, 근데 이때 대통령 후보로 대선 후보로 박근혜 씨가 있었는데 그렇죠. 영화 제목이 광해 왕이 된 남자여가지고 이게 좀 그래서 당시에 뭐 좀 뭐 문제 이의 제기를 한 것도 뭐 있었다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있긴 하죠.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광해 같은 경우 남자이니까 왕이 된 광해는 남자라고 남자죠. 했던 거죠. 그리고 그냥 광해라고 딱 집어넣으면 예전에 이제 광해 관련한 작품들이 워낙 많으니까 차별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광해군 연산군 관련된 영화 굉장히 많죠.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명맥이 좀 끊겨가지고 맞아요. 그랬다가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광해군의 이야기가 스크린에 선보였었고 그렇죠. 짧게 우리 두 분 기억에 오래 남아 있는 이 영화 속의 대사 하나씩만 한번 골라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아, 네. 심지 변호사님 생각하시는 너무 많나 봐. 네, 뭐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 진정 그것이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 그 꿈 내가 이뤄드리리다. 허균이 이제 허균 대사죠. 네, 하선에게 마지막에 하선이 좋은 왕이 될 자질이 있다는 게 보이니까 허균도 이제 흔들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변호사님은 메아트를 들라 이르라. 메아틀 얘기 그만해. 대사를 준비하신 게 아니라 연기를 준비하셨던 거네요. 그 메아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병헌, 유승용, 한효주 주연의 2012년도 작품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영화 후반부 보면은요, 광해군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독의 정체가 밝혀지는데요. 마약성 성분이 들어있는 꽃으로도 유명하죠. 예전에 민가에서 키우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마약법 단속 대상으로 재배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자, 요즘은 마약성 성분이 없는 관상용 이 꽃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이 제철이래요. 되게 예쁘다고 합니다. 빨간색 꽃잎이 아름다운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양귀비, 2번 장미, 3번 카네이션. 야, 이게 너무 쉽다 오늘. 너무 쉽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을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청취자 심상준님, 우리 집 마당에도 이거 잔뜩 키웁니다. 근데 제 눈에는요 양귀비보다 우리 와이프가 더 아름답네요.
빌 게이츠가 이거를 싫어합니다. 아유, 우리 심상준님, 아유 예쁜 사랑하시네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 우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네. 하선이 계속 살아서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 이런 문자를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랬다면 허균이 안 죽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광해가 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옥사로 죽였던 게 허균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허균이 죽으면서 사실 광해 정치가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되는 게 네네. 허균을 죽일 때 물어보지도 않고 죽인 거예요. 너 영모했니 안 했니? 이 정도는 적어도 전에는 물어보고 그런 것도 죽였는데 없이. 허균은 그냥 죽였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네네네. 근데 죽이고 이이첨이 주장하니까 당시 이제 제일 권세를 가진 신하가. 네네네. 근데 이제 광해도 생각을 해보니까 왜 물어보지도 않고 이상하고. 죽였지? 네네. 아, 이이첨이 너무 세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왕 내내 계속 옥사만 치렀거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왕권을 지켜왔는데 한쪽 신하 편을 들어주면서 네네. 그런 방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더 이상 왕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유지하기가. 되어버린 거고 이이천 같이 너무 한 신하한테 권력이 집중되니까 그러면 이제는 당분간 옥사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지 이때. 네네네. 근데 그런 결심을 하자마자 상소문이 올라왔는데 지금 허균에 대한. 아니 허균은 이미 죽었고.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이규하고 김자점이 지금 반정 일으키려고 그런다고. 근데 이제 광해군이 난 이제 옥사 안 해. 옥사 더 이상 안 일으켜. 됐어. 하고 말아버렸는데 그게 네네. 인조반정으로. 역시 이게 사람의 운명이란 참. 역사의 아이러니. 아이러니합니다. 네. 잠깐 듣는 역사 이야기를 아주 맛깔나게 막 저는 너굴너굴 듣고 있었네요. 역사쌤과 함께. 광해가 참 안타까운 왕이에요. 네. 예. 자, 영화 개봉일. 이 얘기는 우리 한번 아까 했었고, 이거 그 대선이랑 관련된 네. 이야기였고 그렇죠. 상도 많이 받았어요. 네. 음. 이병헌 배우가 이제 대종상을 비롯해가지고 연기를 워낙 잘해서 이제 많은 상을 받았는데 실은 이 영화에 출연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아까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는데 지하이조? 지하이조로 미국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예. 미국에 있을 때는 그 지하이조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도 있으니까 이제 출연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제작자가 실제로 이 이병헌 배우가 소속된 소속사의 이제 대표를 만나러 가서 먼저 설득을 한 거죠. 시나리오를 보여주면서 일단 시나리오를 봐라. 그 대표도 보고 시나리오가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스케줄을 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할리우드에서 작업을 할 때 잠깐 이제 휴식기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보통 바로 다른 작품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병헌 배우는 바로 다른 작품에 나온 거거든요. 광해. 거기서 또 1인 2역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감정을 잡는 거에 이 배우가 굉장히 능하다. 빠른 시간에. 네. 그 원래 지하이조에서 스네이크 아이였나요? 네, 맞죠? 그렇죠. 예. 네. 그거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와서 이제 1인 2역을 하는 거잖아요. 예. 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대단한 집중력이 아닌가. 그렇죠. 또 이제 근데 한편으로는 몸을 또 딱히 새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네. 연기를 하기 위한 맞아요. 몸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그쵸. 연속성으로는 또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그때 당시 지하이조 때 완전히 아이고. 백다운을 시켜가지고 네. 거의 몸이 너무 어마어마했죠. 지방이 거의 없는 체지방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도 역시 사람에겐 지방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인간미가 없어요. 인간미가. 기억이 나는데. 자, 광해를 만든 추창민 감독. 네. 자, 이 감독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추창민 감독은 이제 왕에 된 남자를 크게 성공을 하면서 그 다음 작품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창작의 자유 같은 거 얻었잖아요. 그러면서 만든 작품이 뭐였냐면 그 정유정 작가 원작의 7년의 밤. 7년의 밤. 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유승용 배우와 함께 연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7년의 밤에서 장동건 배우와 유승용 배우가 투톱으로 출연했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았죠. 7년의 밤이 진짜 시나리오가 오래 돌아다녔거든요. 맞아요. 예, 정말 오래 그렇게 오래 돌아다니는 시나리오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쵸. 옛날에 저 구타 유발자들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것도 그랬군요. 기억나시죠? 네네. 진짜 기억나죠. 오래 돌아다녔거든요. 네네. 거의 뭐 한 그렇구나. 10몇 년 만에 영화 만들어지고 그랬었는데 네, 그건 결과가 되게 좋았네요. 괜찮았죠. 네. 네. 근데 이 7년의 밤 같은 경우는 그쵸. 좀 안타깝긴 했죠. 맞아요. 그러면은
잠깐 7년의 밤이 이 영화 후인가? 네, 이 영화 후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는 이 추창민 감독이 사랑 관련한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거죠. 사랑꾼. 예. 그래서 이 광의 왕이 된 남자도 처음부터 추창민 감독이 개입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이제 완성이 됐을 때 아, 어떤 감독이 적당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람 사는 얘기이기 때문에 광의 왕이 된 남자가 결국에 그래서 이제 추창민 감독이 낙점이 됐던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영화 속에는 또 배우들이 우리 지금 이병헌 배우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쵸. 일단 허균 역할을 한 유승용 배우. 네. 이분도 진짜 변신의 기재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이 내 안의 모든 것에서 맞아요. 그 느글느글한 맞아요. 근데 겁은 많은 네. 카사노바 네. 역할을 했다가 또 여기 광해에서는 굉장히 좀 절제된 연기를 보여준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배우가 또 명량에서 그 네. 일본 장수 맞아요. 역할을 맡았는데 네. 저는 진짜 일본 장수인 줄 알았어요. 늘 그런 식이잖아요. 주신타. 임진왜란 영화에서는 외장을 맡고 맞아. 그리고 병자호란 영화에서는 또 저기 호랑캐를 맡고. 후금 쪽 사람을 맡고 이게 근데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변신의 기재다. 아. 확실히. 목소리 자체가 예. 딸린 목소리잖아요. 아이 멋있어. 예, 저는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요. 목소리예요. 그 예. 목소리 자체로 연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맡은 역할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연기가 가능한 거예요. 목소리 연기가 돼서. 예, 그래서 근데 광해를 할 때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허균 같은 경우는 하선이나 광해 이제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슬쩍슬쩍 앞으로 나오는 연기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걸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개그 욕심이 좀 있대요. 특히 좀 보면 이병헌 배우가 하선일 때 좀 개그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맞받아치고 이러면 감독이 와서 아 이거 좀 눌러달라고. 불러주세요.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대본에 있는 것만 해주세요. 예. 맞아요. 유승용 배우 이거 바로 전작이 그 내 안의 모든 맞아요. 것이었죠. 네. 아주 물어오른 코미디 연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이병헌 배우도 그렇고 예. 유승용 배우도 그렇고 전작과는 너무 상이한 연기들을 다음 작품에서 했던 거죠. 유승용 배우는 특히 뭐 7번 방의 선물, 네네. 7번 방의 선물에서는 또 되게 또 맞아요. 심금을 울리는 역할을 했다가 그렇죠. 또 극한 직업에서는 또 코믹한 연기. 코믹한 반장님. 아예 뭐 작품마다 맞아요. 네, 작품마다 그 작품의 톤에 맞는 그렇죠.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맞아요. 참 믿음직한 배우가 아닌가. 그쵸. 네, 유승용 배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두 분은 그러면 우리 이병헌 배우 같은 경우는 전에 뭐 이제 베스트 5를 우리끼리 뽑아봤으니까. 그쵸. 유승용 배우 네. 어떻습니까? 뭐 제일 기억에 남는 한 편을 꼽는다면은 두 분은 저는 그 너무 재밌고 연기가 너무 발랄해가지고 극한 직업 있잖아요. 극한 직업 역시. 그러니까 그렇군요. 왜냐하면 개그라는 거는 정말 그 대사의 톤이나 이런 게 예.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이면 되게 웃기단 말이에요. 이게 호흡의 예술이지. 그렇죠. 근데 제가 하면 쟤 왜 저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근데 그 재능이 극한 직업에서 정말 잘 드러났다. 극한 직업에서 마지막에 또 이한희 배우랑 네. 그 배우 커플이 되어가지고 막 이제 사랑을 나누니까 죽여 그러는데 그 톤도 너무 맞아요. 예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연기를 너무 잘해요. 최종병기활도 그렇고 광해도 그렇고. 평소에 사람들 즐겁게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또 이제 이렇게 연기에서도 그런 게 재능이 보이는 게 맞아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배우 얘기가 나와서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제가 한 배우만 더 언급하면 지금 아니야 많이 언급할 거야. 네. 이병헌 배우도 그렇고 예. 유승용 배우도 그렇고 전작하고 이미지가 확 달라졌잖아요. 예. 그런 배우가 또 있었어요. 장광 배우. 장광 배우. 그 전작이 도가니였는데 악랄한 그 나는 도가니 볼 때 네. 아이고 이분 앞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사시려고. 예? 네네. 아니 이게 한 명도 아니고 예. 도가니에서. 예. 네. 아이고 이거 너무 무서운 역할이었는데 그쵸. 도가니에서 악랄한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감독이 이 광해에 장광 배우를 추천을 하니까 제작자가 안 된다. 도가니에서 안 된다고 지금 했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런 악랄한 연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 그러니까 내관 맞아요. 역할이죠. 예. 그러니까 하선을 옆에서 그래도 또 음으로 양으로 도움 주는 인물인데 예. 관객들이 봤을 때 감정이입이 되겠냐라고 했는데 이제 감독이 이분 연기 잘하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또 좋은 연기를 또 보여줬죠. 네. 근데 그래서 관객들이 도가니를 보고 너무 괴로웠는데 네. 천벌을 받아서 내관이 되었다.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내관으로 환생했다.
아니요, 왜 뇌관도 직업인데요. 예, 그렇구나. 아니 난 근데 계속 그런 댓글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매화틀 장면만 보더라도 저는 갑자기 장박 씨가 내려다볼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참 그 도가니의 인상, 그 잔상이 그쵸. 참 짙게 깔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또 네. 그만큼 연기를 훌륭하게 잘한 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한효주 씨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유주 씨를 웃기기 위해서 이병헌 배우가 막 이제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막 시도 짓고 막 이렇게 이제 정말 익살스러운 표정도 짓고 하는데 한유주 씨가 이렇게 굉장히 그 한유주 씨 그쵸. 절제된 톤과 표정 그쵸. 그런 연기가 여기서는 굉장히 네. 정말 조선의 여인 같다. 진짜 이제 중전마마니까 네.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 장면 제가 너무 웃었던 장면 안에 웃었던 장면. 네, 그 하선, 그러니까 광해로 분한 하선이 그 극 중에 이제 한효주 배우로 웃기겠다고 이빨에 김 넣잖아요. 네. 그때 한효주 배우 표정이 쟤 왜 저래? 저런 애 아니었는데 그런 표정을 해서 너무 웃겼는데 그거 역시도 한효주 배우가 연기를 또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인상을 줬으니까.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이 하선이 연기하고 있는 거를 네. 중전이 보러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허균이 멀리서 이제 허균이 바라보고 멀리서. 있죠. 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다. 네, 맞아요. 그 장면도 좋았죠. 제가 이게 이 장면이 진짜 마지막 장면인 거 아니면 나중에 소개된 그 추가 컷 장면인가? 그러니까 나중에 소개된 추가 컷 장면이에요. 진짜군요. 네. 본편 마지막 장면은 뭐였죠? 본편 마지막 장면은 하선이 배를 타고 네, 떠나는 떠나고 장면. 그 이제 유승용 이제 허균이 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끝나죠. 그쵸. 아련하게. 추가 컷에서는 네. 하선이 이제 그 나무 아래서 그 네, 놀이를 맞아요. 하면서 연기를 이렇게 하는 본인의 이제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렇군요. 하고 네. 있는데 중전이 이제 그 사복 차림을 하고 와서 멀리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있으면서 또 이제 허균도 저기서 보고 있고 이렇게 딱 눈 마주치니까 활짝 이병헌 씨가 웃는 모습으로 끝나는데 그렇군요. 그 장면도 참 좋습니다. 네, 좋네요. 음.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했다가 감독이 마지막으로 여운을 주는 게 좀 더 낫겠다 네. 싶어서 그 장면은 나중에 추가 컷으로 나온 것이고 그렇군요. 여기까지만 배 타고 떠나는 장면까지만 그것도 여운이 남긴 남는데.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참 그 인상 깊은 역할을 한 김인건 배우도 꼽아야죠. 도부장. 그러니까 김인건 배우가 처음에 이 광에 나왔을 때는 그래서 막 되게 근엄하잖아요. 그 전작에는 막 코미디 역할을 네.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맞아요. 근데 역시나 그 코미디 기운은 숨길 수가 없는지 광의 왕이 된 남자에서도 굉장히 좀 코믹한 연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또 도망가는 하선을 어떻게든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연기를 또 펼쳤죠. 네, 저에게는 그 주군이 저분이다라고 하면서 네. 나에게는 주군이 저분이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지키는데 그 장면이 뭐랄까. 근데 또 광희가 다시 와요. 그러니까 그 이병헌 배우가 다시 와요. 자신을 지키려고 맞아요. 저렇게 애쓰고 있는데도 그 칼부림이 나는 속으로 다시 오고 있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오고 있고 막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 장면이 정말 김인건 배우가 어떤 눈물을 주는 이렇게 먹지 눈물이 아니라 그런 정말 진짜 잘하니까. 감동을 주는 그런 연기로 실제로도 김인건 배우가 그 장면 찍을 때 굉장히 좀 부담이 있었대요. 뭐냐하면 전작에서 계속 코믹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자신을 이제 진지하게 하는데 혹시 관객분들이 저 장면에 몰입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집중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런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근데 2만%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 보시면은. 이명신님, 저는 이 영화에서 김인건 씨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박현숙님, 도부장 역을 맡은 김인건 배우를 코믹 전문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진지하게 멋진 면을 보이셨어요라고 김인건 씨를 언급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워낙 안타까운 역사고 이게 그 아버지가 워낙에 나라를 말아먹기 때문에 그 아들이 워낙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 외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했고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등거리 외교를 정말 눈이 부시게 잘했는데 이게 다른 부분에서 너무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결국 비극적인 역사로 끝났는데 그래서 그런지 광해에 대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더 많이 마음에 끌리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법률적인 쟁점이 나올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럼요. 정말? 이 영화가 가장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대동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동법이 세금 관련된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금 관련된 법이라서 세금 관련된 최신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판례예요. 그래서 더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건데
세금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지서를 못 받아서 체납이 되면은 이거를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게요. 근데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았으니까 못 그렇죠.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보낸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제가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1심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세금 고지가 정당하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이 아니, 입증을 못 받은 해라. 사람이. 네.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입증을 그러게요. 하라는 못 건지.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2심에서는 아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입증을 하냐. 그러니까 뭐 서울시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부과하면은 내가 부과 고지서를 보냈다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했어요. 이거 다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대법원이 입증 책임을 돌려버렸어요. 못 받았으면 못 받은 쪽에서 입증을 해라. 대법원은 약간 너무 법리적으로 지나치게 딱 법리적으로만 판단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세금을 안 내서 체납을 하니까 다른 재산을 아마 압류해가지고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이거 나 못 받은 고지서에 대한 세금인데 이렇게 가져가면 어떡하냐. 내 재산 돌려다오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니까 법 논리상은 반환 청구를 하는 사람이 모든 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금을 못 받은 너가 입증을 해라라고 고지도 못 받은 너가 입증을 해라라고 했는데 저는 좀 이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너무 법리적이다, 지나치게 법 기술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세금 어떤 세금이었나요? 처음에 물린 게?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주민세, 하나는 종합소득세였어요. 종합소득세. 네. 근데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었어요. 근데 주민세에 대한 기록이 없었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세금 얘기를 하셨구나. 네. 광해군 시대가 워낙에 세금으로 백성들을 괴롭힌 시절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궐이 다 불타는 바람에 외란 동안에 그래서 이 궐을 재건하기 위해서 세금을 참 가혹하게 걷었습니다. 맞아요. 네. 가혹하게 걷고 또 사람들 또 끌어모아가지고 그 궐 그쵸. 다시 만들게 만들고 그게 시키고 네네. 그게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 같은 경우면은 대규모 토목 사업이라서 오히려 어떤 그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왕조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백성들 고생시키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또 우리 변호사님이 네. 그렇죠. 거기 김이나인 사월이가 이제 왕에게 왜 자기가 그렇죠. 나인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맞아요. 자기네 아버지에게 농사를 짓는데 전복을 납세를 해라라고 해서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돈을 고리로 갖다가 빌려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징역을 살게 됐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팔려왔다. 죽었다. 이렇게 너무 불쌍한 얘기를 하니까 세금에 대해서 이걸 꼭 어떻게든 해야겠다라고 했던 영화의 큰 맥락. 그 사월이가 심은경 배우잖아요. 그렇죠. 짧았는데 존재감이 진짜 엄청 있어요. 심은경 배우 연기 잘하죠. 네, 많이 고치진 못했지만 대신 단팥죽을 주는 걸로. 영화 속에서. 네, 영화 속에서. 맞아요. 당시 그 특산물 공단 문제가 굉장히 커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안 나는 지방에서까지 맞아요. 그거를 억지로 하다 보니까 중간 상인들이 생겨가지고 올해 저기 전복 바치셔야 되죠. 전복 여기서 사서 바치세요. 그래서 그럼 또 중간 거기다 상인들이 돈을 내야 생긴 되고.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중간 상인들이 처음에는 그냥 그거를 맞아요. 정말 싼 값으로 중간 상인이요. 팔다가 엄청난 가격으로 팔기 시작한 또- 거지.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것도 사야지. 네. 사서 그것도 바쳐야지 나라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중고잖아. 이중고가 되는 이중고 거죠. 삼중고가 네. 되니까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나라가 정상이 될 수가 없죠. 네. 자, 오늘 광해 왕이 된 남자 살펴봤고요. 아유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광해군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독의 정체 1번 양귀비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넬 역사 코너죠. 썬힘 교수 박강일 작가 모시고요. 역사 속의 사기꾼들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왜 사기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요 로꼬와 사이먼 도미닉의 밤이 되면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부질없는 공상 좌우로 돌아가는 동공 난 못 본 척 남긴 적 없는 족적 걸어왔어 물에 술을 섞어 난 말에 더더더 기꺼이 속아주는 듯이 잡고 내려셔